26회 제3과목 설비 운영 1번 문제는 접지공사를 찾아내는 겁니다. 접지공사에 대해서 그럼 알아야겠죠? 접지공사. 접지공사는 저는 전압으로 나누어서 보았습니다. 그게 좀 편하더라고요. 전압으로 나누었는데 전압은 세 종류로 나누었습니다. 저압, 고압, 특고압. 이 저압은 이제 직류와 교류가 있을 때 직류는 750V 이하일 때 저압, 교류는 600V 이하일 때 저압이라고 보고, 고압은 750V 초과, 교류는 600V 초과. 특고압은 두 개 직류 교류 상관없이 7000V 초과할 때를 이제 특고압으로 봅니다. 그러면 제1종 접지는 여기 특고압과 요거 고압, 그러니까 고압 또는 특고압에 쓰는 건데 이 두 종류에 쓰는 겁니다. 제1종 접지공사. 그럼 제2종 접지공사는 언제 쓰는 거냐면 고압이나 특고압 여기서 저압으로 변성하는 변압기에 이제 혼촉할 때 쓰는 겁니다. 제2종 접지공사. 그리고 제3종과 특별 제3종의 차이는 제3종은 400V 미만, 특별 제3종은 400V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그려보면 지금 0V에서 쭉 해서 400V가 있다면 또 경계선이 지금 대략 600V로 봅니다. 그러면 제1종 접지는 이 600에서 쭉 가는 걸 제1종 접지공사, 그리고 400에서 600은 특별 제3종, 그리고 400 이하는 제3종. 그러고 저압이죠. 이게 저압과 고압 또는 특고압, 이 두 개를 이제 변성하는 변압기, 이때 쓰는 게 제2종 접지공사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1번 문제를 보면 1200V니까 1200V 제1종 접지공사. 그러면 문제 1번의 답은 제1종 접지공사,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 문제 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2번을 보면 유량제어 유량 제어 문제입니다. 펌프 유량 제어의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운전 대수 제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펌프가 한 대가 있고 두 대가 있고 세 대가 있습니다. 다 각각 토출량이 100이라고 봤을 때 총 나오는 양은 300입니다. 그리고 하나를 껐을 때는 200, 또 하나를 끄게 되면 100, 다 끄면 0. 이런 식으로 펌프를 끄고 켜는 걸로 제어하는 것이 운전 대수 제어입니다. 보면 100에서 200, 200에서 300 이런 식으로
미세하게 컨트롤이 안 돼요. 이거의 단점이. 이게 운전 대수 제어입니다. 그 두 번째 방법은 그 회전수 제어입니다. 회전수 제어. 선풍기를 떠올리면 편한데, 선풍기가 이제 약, 중, 강이 있는데, 이걸 보면 이 회전 속도로 약, 중, 강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인버터라는 걸 설치를 해서 RPM을 조절합니다. 이게 곧 회전수를 높이면 커지고 낮추면 작아지는, 이게 회전수 제어입니다. 세 번째 방법으로는 밸브 궤도율 제어입니다. 이제 백에 물이 가고 있는데 밸브가 있습니다. 이 밸브를 좀 잠가야, 한 50%를 잠그면 유량이 50%로 나가겠죠? 마찬가지로 이 백 안의 문을 조절을 하는 겁니다. 많이 닫고 적게 닫고, 이게 밸브 궤도율 제어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지금 펌프 운전 대수가 나왔고, 그리고 밸브 궤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나온 거는 이제 회전수 제어,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 3번 문제는 지금 여과지에 대한 내용인데, 상황을 볼게요. 상황이 여과지 성능이 저하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역세척을 진행합니다. 역세척. 이 역세척에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물로 하는 그냥 역세척, 기본 역세척, 그리고 공기로 하는 공기세척, 표면을 세척하는 표면세척,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읽어보면 여과지 수위가 높았고 그것을 탁도가 나쁜 상태였다. 그래서 기기를 이용해서 여과지에 공기를 불어넣는 공기세척을 하였다. 이게 해결책이었던 거죠. 이후 물로 역세척하기 위해 니은 기기를 가동하였다. 물로 역세척, 이게 두 번째 해결. 그러면 보기에 있는 기기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송풍기가 있습니다. 송풍기는 바람을 불어주는 겁니다. 바람, 공기 불어주는 기계. 탈수기는 슬러지라고, 이제 찌꺼기들, 슬러지의 함수율, 이 함수율이 뭐냐면 수분이 얼마나 있나, 이 함수율을 줄이는 기계. 그래서 뭐 원심 탈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염소 투입기는 지금 기기의 목적을 보는 겁니다. 그 소독용, 소독하기 위할 때 씁니다. 그리고 응집기. 이 응집기는 뭐냐면 약품을 넣고 응집제를 넣고 이제 응집을 시키는 겁니다. 응집을 왜 시키냐? 슬러지 이제 부유물들을 이 동글동글동글동글동글한 걸 응집시켜서 탈수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응집이 잘 안 되면 이게 탈수 응어리가 커져가지고 이 탈수할 때 빠져나가지 않아야 되는데 응집이 제대로 안 되면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응집기는 탈수를 잘 되기 위해서, 탈수기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리고 진공펌프. 액체에 이렇게 기포가 들어 있습니다. 이때 감압을 해주면 진공이죠.
해주면 이 기포가 없어집니다. 그런 용도입니다. 액체 속에 있는 기체를 없애기 위해. 원심 펌프는 유체를 이동시키기 위해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 원심 펌프와 같은 것들이 뭐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원심 펌프, 그리고 사류 펌프, 충류 펌프. 얘네들이 다 같은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체를 이동시키기 위한 펌프들인데 어떻게 나냐면 비속도라는 게 있습니다. 회전 속도라고 보시면 편합니다. 이 비속도가 100에서 이제 700 여기 사이는 원심 펌프, 그리고 700에서 1200 이때는 사류 펌프, 그리고 1200 이후는 이제 충류 펌프. 그럼 양정이 힘을 뜻하는데 이 양정이 원심 펌프는 회전 속도가 적으니까 힘이 약하겠죠. 그러니까 저양정일 때 쓰고, 반대 사류 펌프도 고양정일 때 씁니다. 충류 펌프는 이제 캐비테이션이 발생되는 거 같이 강한 힘을 필요할 때 이제 충류 펌프를 씁니다. 밑으로 갈수록 전력비도 커지겠죠? 그럼 문제 3번에서 지금 공기 세척을 맨 처음에 했는데 이때 필요한 게 뭐냐? 공기. 그러면 송풍기겠죠? 송풍기. 그리고 이후에 물을 세척했대요. 물은 유체잖아요. 유체를 이제 이동시키기 위해서 역세척. 요거는 송풍기. 따라서 송풍기 얘가 기역, 원심 펌프가 니은 되겠습니다. 문제 4번 흡착 활성탄에 대해서인데 활성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활성탄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분말과 입상. 분말은 말 그대로 분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에 잘 스며들고 단면적이 크기 때문에 단시간에 효과가 좋습니다. 대신 재활이 불가능합니다. 재활 불가. 입상은 이제 조금 더 나무 막대처럼 좀 큰 덩어리라고 보면 되는데 이건 장시간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재활이 가능합니다. 이 활성탄에 영향을 주는 흡착 능력이죠. 이게 흡착 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는데 이게 5가지입니다. 뭐냐면 1번 pH가 낮아야 됩니다. 뭐 화학적인 건데 하여튼 pH가 낮으면 잘 붙습니다. 그리고 수온이 높아야 됩니다. 온도가 높으면 활동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더 잘 붙겠죠. 그리고 분자량이 작아야 됩니다. 더 작을수록 더 잘 붙으니까 분자량이 작아야 됩니다. 그리고 농도, 흡착되는 물질의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흡착 능력이 좋아집니다. 그만큼 부딪히는 면적이 많아진다는 의미 때문에 농도가 높으면 더 잘 붙습니다. 마지막으로 용해도입니다. 용해도가 낮아야 됩니다. 소금처럼 물에 녹아버리면 이게 흡착되지 않죠. 마찬가지로 용해도가 낮아야 됩니다.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안 상태에서 활성탄 문제 1번 보면 원료를 보는 겁니다. 이 원료는 2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석탄계, 하나는 목재계.
석탄계는 뭐가 있냐면 이제 뭐 갈탄이나 무연탄처럼 이런 탄 있잖아요. 석탄. 이런 것들을 쓰는 게 석탄계고, 목재계는 그 야자각 수치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코코넛 알죠? 코코넛 열매 껍질로 만든 수치입니다. 이게 목재계입니다. 그리고 문제 2번을 보면 이 흡착 모델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프로인들리의 첫 번째가 프로인들리히, 영어라면 이 모델인데 이거의 공식이 mx는 kc의 n분의 1승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m이 그 투입해야 할 활성탄 ppm 농도입니다. 농도. 이 ppm이 뭐냐면 ppm이란 1g 1리터에 1g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활성탄 아까 분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물 1리터에 1g이 들어가 있으면 1ppm입니다. 이 x는 뭐냐면 제거해야 할 COD ppm. 그 예를 들어서 COD가 초기에 5였는데 나중에 우리가 원하는 게 1이라고 하면 4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4를 넣는 겁니다. 이것은 개수 K 곱하기 C는 뭐냐면 여기 우리가 목표치로 하는 COD 농도 있잖아요. 목표 COD ppm 이 농도입니다. 이것은 n분의 1승, n도 이제 개수입니다. 이게 첫 번째 흡착 모델이고요. 두 번째는 랭뮤어 흡착식이 있어요. 랭뮤어 흡착식. 이거는 좀 더 복잡해요. n분의 x 똑같죠? 위에랑 투입해야 될 활성탄의 ppm, 활성탄입니다. 그리고 얘는 제거해야 할 COD. 그 상태에서 이것은 1 플러스 BC 그리고 ABC. 1과 B는 개수고 C는 목표 COD ppm 그리고 AB 목표 COD ppm. 이렇게 해서 문제 2번을 했고요. 3번은 물음 3이죠. 물음 3은 활성탄 처리 방식이에요. 이게 뭐냐면 아까 입상 활성탄 같은 경우에 재활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 재활하는 방식이에요. 재활. 이 재활성화죠. 재활성화. 이 재활성화하는 방법에는 첫 번째 고온 가열 600에서 900도로 이제 가열하면 됩니다. 이 목표가 뭐냐면 활성탄, 입상활성탄에 붙어있는 이 유기물들이 있어요. 때죠, 때. 이 때들을 없애야 돼요. 이 때를 어떻게 없애냐. 첫 번째 600도에서 900도로 올려버리면 없어집니다. 웬만한 유기물들은 온도 900도면 다 타버립니다. 그래서 타서 없애는 거고, 두 번째로는 약품을 처리하는 겁니다. 뭐 인산으로 처리를 해서 한 다음에 또 살짝 가열합니다. 500도씨 이렇게 되면 온도를 더 안 올려도 되죠. 또는 이제 가스로 처리하는 겁니다. 가스를 사용하는데 어떤 가스를 사냐면 산화성 가스. 이 산화가 뭐냐면 결론은 이 때들을 다 분해하는 그런 가스예요. 그래서
활성탄에 붙어있는 이 때들을 없애는 방법, 고온 가열, 약품 처리, 가스, 산화성 가스 이용, 이렇게 돼서 되면 됩니다. 문제 1번, 문제 5에 물음 위를 비속도로 구하랍니다. 비속도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비속도는 ns. 이 공식을 알아야 됩니다. 비속도는 단수분의 양정 0.75승 그리고 회전수 곱하기 루트 q 유량, 이걸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비속도는 어떻게 되냐면 이 문제에서 회전수가 1750이죠. 그리고 루트 유량 20 미터 세제곱 퍼 미닛, 그리고 단수는 지금 안 나왔으니까 1이라고 보고 양정은 80m 0.75를 해줍니다. 그러면 답은 293이 나옵니다. 이 RPM이 뭐냐면 1분에 얼마나 도냐, 한 바퀴를 몇 바퀴를 도나,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량도 미닛입니다. 미닛으로 표현을 해서 넣으면 됩니다. 물음이 펌프의 형식을 선정하시오. 이게 293이 나왔어요. 아까 펌프가 비속도마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비속도 100부터 시작했었죠. 100에서 700, 700에 1200. 여기 100에서 700은 원심 펌프, 그리고 700에서 1200은 사류 펌프, 1200 이상은 충류 펌프.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293이 나왔으니까 원심 펌프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 6번. 이 문제 6번은 그 상수도 설계 기준에서 기계, 전기, 계측, 제어 설비, 설계 기준이란 게 있어요. 인터넷에 나옵니다. 이거를 다운받아서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무인 설비, 그래서 장점 3가지가 장점, 노동 조건을 개선합니다. 당연하죠. 노동 조건 개선. 그리고 운전 인력을 최소화합니다. 운전 인력 최소화. 그리고 세 번째로 동일한 작업 효과로 작업 시간과 작업 노력의 경감. 그래서 무인 설비 장점 3가지가 이게 당연한 이야기인데 문제는 기계, 전기, 계측, 제어 설비의 설계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노동 조건 개선, 운전 인력 최소화, 동일한 작업 효과로 작업 시간과 노력의 경감. 그리고 무인 시설 설치 시 고려할 조건 3가지를 보면 첫 번째로 이것도 나와 있습니다. 신뢰성 향상 대책. 이 신뢰성이 뭐냐면 고장이 나면 안 되는 거죠. 고장이 일어나지 않게 대책을 세우는 것이 신뢰성 향상 대책입니다. 두 번째로는 관리 체계인데 관리 체제를 잘 하자는 거죠. 무슨 말이냐? 순회 점검이나 또는 고장 시 긴급
대응 등의 관리 체제, 이것을 성립해야 됩니다. 잘 구축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정기다 보니까 관련 법규들 있잖아요. 그 관련 법규들을 준수해야 됩니다. 이게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문제 7번. DAF, 용존 공기 부상지. 이 DAF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DAF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원래는 응집제를 넣어서 응집을 시키고 침전을 시켜서 상등수를 보내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건데, DAF는 이 부유물들, 저농도의 부유물들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물과 또는 그리고 공기, 거기 사이에 가압 탱크가 있고 이 둘이 합쳐져서 용전됩니다. 물에 용전되어 있겠죠? 공기가. 그걸 여기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 분사 노즐을 통해서 보글보글 올라가겠죠? 그럼 이 미세 기포 때문에 얘네들이 자기네들끼리 뭉쳐지고 또 위로 뜹니다. 이렇게 위로 뜹니다. 그럼 위가 침전물로, 그러니까 부유물들이 이렇게 뭉쳐지겠죠? 그럼 요거는 따로 빼고, 보통은 상동수를 빼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밑에서 물을 빼는 거죠. 해서 가는 대로 가고 다시 어느 정도의 물은 다시 리사이클 쓰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은 뭐냐면, 목적은 그 원수의 저농도 SS를 제거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물음 2번. 필요한 기계 설비는 세 가지 쓰라고 했죠. 첫 번째는 가압 탱크입니다. 이 압력을 줘야지 공기가 물에 넣겠죠. 그리고 순환수 공급 시설, 이 물을 순환시켜 줘야 되니까 계속 그 공급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순환수 분배관 및 미세 기포 발생 노즐이 필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물이 쭉 가서 여기서 분배가 돼야 되죠. 분배가 되고 이 노즐이 필요하죠. 이 노즐. 이것들이 있어야 이게 가능합니다. 필요한 기계 설비. 설치 조건은 예비 침전지가 필요합니다. 예비 침전지가 필요. 그리고 그 유출구에 여기죠. 여기가 유출구입니다. 밑입니다. 밑에 유출구에 부상 슬러지가 유출되지 않는 거죠. 이렇게 보글보글 끓면 이제 여기 슬러지들이 유출수에 따라 나가지 않는 구조,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